요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 대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부동산 지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1000평당 559만원으로 0.7% 올랐고요. 두 번째가 경기도 하남시, 세 번째가 서울 송파구입니다. 네 번째는 세종시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탑을 보면은 부영 아파트가 8.3%가 올라가지고 한 2억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에 있는 한신도 휴 캐널파크가 또 7.9% 올랐고, 파크 CL이 노건도 새천년이 또 6.7%가 올라서 또 아파트 탑은 됐고요. 거래량은 전남 영암이 거래량이 50건으로 최고네요. 한 200% 정도 상승했고, 세종시가 461건으로 133건, 경기도 과천시가 126.4건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남 뉴타운 상고의 관리 처분이 떨어졌는데, 어제는 이제 이 법 39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행령 이 37조에 나오는 조합원 입주권이 됐던 아니면 관리처분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물건 12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37조죠. 37조입니다. 법 39조 2항, 이건 법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조합원 분양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 5년 보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겠는데, 주택에 이제 상속을 받았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피상속인이 거주 플러스 보유가 25년이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속인한테는 그대로 이게 소유기간 및 거주 25년이 그대로 승계가 돼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 볼 수가 있죠. 근데 남편이 남편하고 앞으로 30년을 이거를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거를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을 느껴서 남편이 이 부인에게 증여를 해줍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증여받은 지 7년인데 과연 이 부인 앞으로 된 이것을 샀을 때, 재건축 물건을 샀을 때 이거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속이라고 나오지 증여라고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0년을 남편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인이 증여를 받아서 그거를 샀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유 기간이 이제 10년이죠. 소유 기간 10년, 5년 거주인데 이거를 이제 뭘로 이제 이거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거주 기간을 이제 이 주민등록부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그래서 거주기간은 5년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이 이 재건축 해당 물건을
소유를 25년을 하셨는데 사시기는 여기에 안 사시고 이 수도권에 사셨어요. 수도권에 사셨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할 적에 현금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제 이 소유는 됩니다. 10년 이상 소유했는데 이 거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직계 존비속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어머님이 살지는 않으셨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아들이나 또 이 자녀가 여기에 살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산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25년 내 소유만 했고 여기에 아들이 들어가서 지금 뭐 10년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소유기간 10년하고 거주기간 5년. 그러면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상속 또 비거주가 하더라도 이 직계존비속이 해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또 보겠죠. 그러면요. 법 시행령 법 제39조 제2항 7호 이건 법이죠. 법이고 법인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이 2020년도 6월 23일 됐고요. 2021년도 7월 13일인데 여기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에서 6개, 시행령에서 6개, 그래서 총 12개의 그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합 설립이 나고 관리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죠.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은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일이 났는데 3년 이상 사업 시행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나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사서 이 기존의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도 우리가 또 이제 정부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인데 소유 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 기간을 또 합산한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업 시행 신청절에 또 하게 되면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에 좀 재개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조합은 이제 조합 승인을 받았고 3년이 지났는데 사업 신가가 아직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가는데 요 중간에 여기가 잔금인데 요 중간에 신청이 돼버린 거예요. 사업시 인가가 아니라 이건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현금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빨리 잔금을 받기 전에 잔금이 이걸 등기 접수일이 돼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기준이거든요. 이때 이제 해서 빨리 등기 접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되죠. 돈은 나중에 이제 주고 받더라도 그래야 이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또 소유자 이 상속일 때도 마찬가지죠. 신청 전.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항상 이게 조합 측에 물어봐야죠. 언제 신청 들어가냐. 그래서 신청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빨리 또 캐치를 하셔가지고
등기 접수를 하셔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이거죠.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333이죠. 사업시의 인가일로부터 또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재건축이죠. 그래서 이게 또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입주를 구입했는데 권리 처분해서 다 분양신청 끝났는데 조합 측부터 뭐가 날라왔냐면은 현금 청산이 날라온 거죠. 무슨 소리냐. 참 뭐 진짜 이게 그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그 하늘이 뭐 노랗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파시는 분이 1가구 2주택이었어요. 이 소규모 재건축도 입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건축과 똑같이 법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3년에 착공하지 못했다. 착공 신고서 들어가기 전에 또 등기 접수일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이걸 또 하셔야 돼요. 단기로 3년 이상이 안 된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 또 그것도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자, 또 세 번째죠. 착공일로부터 이게 준공이죠.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나오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까 착공까지는 이 재건축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합 설립일도 3년. 착공 때까지 3년. 근데 준공이 나오니까 이제 이 재개발이 나오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이게 명의 변경이 안 되지만 재개발은 관리 처분부터 이게 되지 않습니까? 관리 처분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을 이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입주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또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금 청산이 아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를 보는데 네 번째가 이게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법이 2003년도 12월 31일 날 이게 이제 투기가지구가 이게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졌었죠. 쭉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토지들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 이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이미 조합 설립이 난 그러한 재건축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강남이나 서초구 쪽에 가면은 둘째보면 있어요. 그러면 자 2003년도 2월 31일 이후에부터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데 이것마저 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난 조합 설립 조합원들 물건마저 전매 제한을 건다면 이거는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매매를 해주는데 이때 갖고 계셨던 분들이 또 상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상속한 물건을 팔았을 때 이거를 또 양도했을 때 그때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한테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승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현금 청산이 아니고 이것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2003년도 같으면 20년 전인데 아직도 강남 쪽, 강남 서초구 쪽에 가시면은 잘 찾아보시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에 대한 거죠. 그것도 뭐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빨간 글씨.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이거를 또 샀을 때, 경매를 받았을 때 이 조합원 지위 승계 받아서 입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또 가격이 또 하락이 되고 또 올라가고 그런 판인데 이게 또 경공매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시세보다는 또 낮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죠. 조합 설립 동의 여부가 나오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면은 이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이거는 조합에 알아봐야 되는데 조합에서 협조적인 데도 있고 또 비협조적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왜 이제 이런 이 경매 물건은 원래는 또 해줘야 되는 게 또 이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또 개발 사업도 제대로 되는 거고 또 이 경매 또는 공매도 또 이런 또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의 또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파리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여섯 번째 저건데 파리 대책이 2017년 파리 대책. 제가 이 파리 대책 때 아주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었었는데 뭐냐면 7월 31일 날 2017년 7월 31일 날 여기는 그 파리 대책이 발표되기 3일 전이었죠. 3일 후에 여기가 대책이 발표해서 투기 과열지로 지정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되면서부터 조합원 이주비도 60%에서 40%로 떨어지고 또 승계도 또 제대로 또 되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국민은행 가서 또 뭐 항의도 해보고 몸싸움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주택법 63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금의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거는 인정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게 요새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30일로 바뀌었는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계약을 하고 투기과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잔금 때는 이것은 이제 입주권이 이제 나온다. 네, 요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대책, 뭐 파리 대책, 9.19 대책, 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물건을 고르실 때 2013년도죠. 17년도 예, 이제 이 사업 시행 인가가 2018년도 사업 시행 인가가 이후에 나왔다면 이거는 관리 투기과열지구에서 이거는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업 시행가가 났으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더라도 입주권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용산하고 강남 상구만 투기를 가요 지구라 지금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지만은 전 서울이 됐을 때 투기할지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이 사업 시에 인가가 2018년도 1월 25일 이전에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거를 보시고 또 입주권을 구입하셔야 또 그런 현금 청산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0년간 제가와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액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 1회 이상 이제 서울 임장도 다니고요. 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에 맞게 투자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서울 시내에 역세권 도시정비용 시프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저에게도 또 그런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설명으로 화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